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11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6분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출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이렇게 6분 선생님과 어떻게 보면 숨가쁜 한 학기를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의 종착점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다문화 인권 교육과 관련되는 논문 2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거의 저희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교재 학교 다문화 교육론, 지금 6분 선생님께서 다 요약 및 토론거리를 잘 작성을 해주셔서 제가 그 강의 자료 메뉴에 올려두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과제 제출하시면서 피드백 의견으로 주셨던 것 중에 조금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따라오는 게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한 결과 주교재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하니까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잘 준비해 주신 토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걸로 한 주에 3교시를 다 하면 조금 어려움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문화와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유익한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것을 3교시에 배치를 하면 선생님들 그 수강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신경과학과 다문화 교육이 연결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시간이 되면 다루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과도하게 어렵거나 학습 부담을 주는 그런 방식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남는 기간은 그런 방식으로 1, 2교시 강의, 3교시는 다문화 관련한 영상 공유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주교재 내용 속에서 신경과학을 조금 끌어들여서 수업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고, 혹시 그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잘 요약해둔 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3교시 이걸 다 1배속으로 들으셔야지 출석이 인정되니까 마지막 3교시에 올라가게 될 영상 자료 그것까지 빠짐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 다문화 교육론 주교재와 함께 지금 강수영 선생님께서 요약해 주신 내용, 그리고 토론거리 제시해 주신 내용 강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죠. 글로벌화와 다문화 사회의 이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주교재로 보다면 1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죠.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남호엽 교수님 작성해 주신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주교재 자체가 논문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문화 교육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연구 성과들을 이 학교 다문화 교육론이라고 하는 교재의 성격에 맞게 각색해서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도 선생님들 좀 익숙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애초에 논문의 성격을 가지고 작성되었던 글이기 때문에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논문에서 국문 요약문 성격을 하고 있는 단락이 있죠.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류 사회의 특징은 글로벌화로 표현할 수 있다. 저희가 다루게 될 이번 장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부터가 글로벌화 이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글로벌화는 지구촌 곳곳을 변화시키면서 문화의 다양성 문제를 사고하도록 한다. 글로벌화에 따라 문화의 교류와 전파 그리고 변형이 활발해졌다. 한국 사회 역시 글로벌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문화 사회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다문화 사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공교육제도 내부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1장에서도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으로 글로벌화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쪽 아래에서 넷째 줄 문장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문명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 사회가 글로벌화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글로벌화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구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다. 저 같으면 지구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경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강의 계획서에 있는 참고 문헌 중에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선생님들 이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조너선 하이트의 책 읽어보고 쓰시게 될 텐데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 과정을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 되새겨 볼 때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도덕 문제의 양상을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것은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명을 이어나감에 따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글로벌화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은 상식 도덕의 비극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2주 전이네요. 이인재 교수님 그 학교 다문화 인권교육 초등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한 논문 소개해 드릴 때 제일 처음 서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진화의 결과 가지고 있는 이방인 혐오증,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죠. 인류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게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일 텐데요. 그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했던 인간 종만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도덕성, 협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타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타성이라고 하는 게 진화의 결과 우리 두뇌 속에 프로그램화, 세팅되어 있긴 한데 이 이타성 발휘, 협력의 발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협력하고 이타성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와 같은 문화라든지 역사 이런 거 공유하고 있는 친밀한 집단 사이, 아주 넓게 본다고 해도 민족 국가 수준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진화된 뇌 속의 도덕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내용, 그 집단 속에서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내용에 호소하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도덕적 문제들. 어떻게 보면 전통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맞닥뜨렸던 문제들, 그게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가까운 집단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상식, 이것에 호소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와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글로벌화, 이번 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화라고 하는 건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감염병이 이런 현상을 훨씬 더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줌을 통한 화상회의, 일상화된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줌 아이디 입력하고 클릭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바로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시시각각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게 현대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의 글로벌화,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 그 집단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게 달라서 사실 진화라고 하는 게 유전자와 문화가 공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된다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슈아 그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화가 상식 도덕의 비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명명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디아스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디아스포라의 생생한 사례가 선생님들 이번 학기 저와의 강의에서 계속 만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 전공이 윤리학인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교육이죠. 이 서로 다른 정체성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 교육에 조금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윤리학의 내용 요소가 있을까? 제가 계속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제가 디아스포라 주체입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교재 내용도 제 시각 속에서 조금 각색되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좀 윤리적인 색채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이번 학기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을 조망해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개방성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장의 내용을 보면서 윤리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7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글로벌화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직접 인용문을 실어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학자 하비가 시공간 압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용어는 공간과 시간의 객관적 성질들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여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시공간 압축 현상, 글로벌화 속에서 시공간 압축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생활의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특징을 가지는 한편 공간적 장벽을 극복하려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가 때때로 우리들 내부로 내려앉는 듯하므로 이를 가리켜 압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공간은 정보 통신으로 묶인 지구촌으로 줄어들거나 경제적 생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우주선 지구호로 축소되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선 지구호 시간 지평은 바로 지금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짧아진다. 따라서 우리는 공간적 시간적 세계에서 압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합이라고 하는 지리학자가 제안하는 시공간 압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우주선 지구호 이 개념을 끌어오고 계신데 저는 다문화 교육에서 이 개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구의 현실 묘사한다거나 비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정면으로 대치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양해야 돼. 다문화 교육으로 가는 길을 요원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과도 같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이 표현이 가렛 하딘이라는 학자의 유명한 논문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사이언스지에 이제 실리기도 했던 글인데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었죠. 아마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 공유지인 목초지에 소나 양들이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더니 자기 게 아니니까 아무도 아끼지 않죠. 마음대로 소나 말을 풀어놓고 뜯어먹게 해서 그 공유지는 황폐화되어서 결국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 유명한 논문이잖아요.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쓴 가렛 하딘이 썼던 또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프보트 에틱스. 우리가 보통 구명정 윤리라고 많이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개요는 간단하죠.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계속 이대로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게 되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공멸, 함께 멸망하는 결과가 다가올 수 있다. 뭐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처럼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대체 기술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활용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관점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촌은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지구 전체 온도 상승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한계 온도로서 1.5도씨 설정까지 해두었잖아요. 뭐 인구만 폭발인 게 아니라 지구 속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렛 하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라앉고 있는 커다란 유람선, 여기에 비유합니다. 비슷하죠? 지구호, 우주선 지구호도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렛 하딘이 묘사하는 가라앉고 있는 유람선도 교통수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우주선 지구호는 다 같이 타고 한 방향을 향해 항해해 나가야 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구명정 윤리는 가라앉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타까운 건지 운이 좋은 건지 가라앉는 유람선에서 지금 저와 선생님 여러분들은 구명정에 타가지고 생존했습니다. 생존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손길을 기다리면서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물건 같은 것도 많이 싣지 못했어요. 최소한 살 수 있는 필수 식량 정도만 담았고,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탈 수 있는 구명정이라고 하면 50명이 꽉 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람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타잖아요. 구명정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떤 걸 목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구명정에 타지 못하고 물에 빠진 상태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가렛 하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관적이고 냉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명 탈 수 있는 구명정에 50명이 꽉 타 있는데 바깥쪽에서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더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 인원을 초과해서 깔아앉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에 다문화 교육을 행위와 분류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 사례 끌고 왔었는데, 가렛 하딘의 구명정 윤리 이런 것에서는 해외 원조도 비관적으로 보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국가 수준에서 생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다른 국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와주는 손길을 내밀자, 이것까지는 비관적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편협하게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해서만 조금 온정적인 손길, 이타심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물론 현대사회, 지구촌 사회의 모습이 잘못하면 다 같이 당연히 이건 점진적으로 일어나겠지만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모습이 다른 민족이라든지 국가는 배척하고 우리만 어떻게 살 방법을 잘 찾아보자, 이런 구명정 윤리의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고, 우리는 우주선 지구호, 하나의 지구호에 타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일원이라는 걸 잘 명심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문화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딘의 구명정 윤리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또 조금 2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이 부분부터 또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 이제
수업을 했던 것과 관련되는 걸 3교시에서 영상으로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저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간 그런 이주민들 관련해서 미나리라고 했던 영화가 굉장히 수상도 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었었잖아요. 그래서 3교시에는 미나리 그런 관련한 한번 영상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쉬셨다가 25쪽부터 디아스포라 주체와 정체성의 공간 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고 저희 1장 강수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토론거리까지 살펴보는 것 이걸 저희가 2장에서 할 수 있는 목표로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